자, 2016년 11월 23일 수요일 시황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0.23% 상승한 1987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국인들이 순매수의 흐름들을 보여줬었고, 기관 쪽에서도 금융투자에서는 매도를 했지만은 역시나 이제 연기금이 한 3천억 원 정도의 순매수를 강하게 해주면서 일단은 오늘 시장 상승에 한 역할을 같이 이제 외국인과 함께 역할을 좀 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선물 쪽에서도 한 6천억 원 넘게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요. 자, 일단은 외국인들이 솔직히 그렇게 크게 많이 사주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연기금에서 일단은 받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기도 어렵고 올라가더라도 한 2천선을 넘어서기도 상당히 어려운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좀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이 3천억 넘게 매수하고 외국인들이 그렇게 매수를 해도 실질적으로 시장이 올라간 거를 보면은 거의 올라간 게 없다시피 할 정도로 약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지만 삼성전자나 이런 쪽이 거의 잠잠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정 업종의 대표 종목들 중심으로 좀 많이 상승을 했고 특히 보험주들도 오늘 상승을 좀 많이 했거든요. 금리 인상에 대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현대모비스나 이런 종목들도 오늘 강세의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다만 오늘 외국인들도 그렇고 연기금도 그렇고 강한 순매수, 큰 규모의 순매수가 들어오기는 했지만 들어오는 업종이나 종목이 제한적이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반면에 의약품이나 유통업종 이런 쪽으로는 오히려 매도가 더 많이 나오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업종별로 좀 차별화 장세가 만들어지는 양상들이 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은 외국인들 연기금에서 매수는 했지만 올라가더라도 2천을 넘어서기는 아직까지는 좀 역부족인 모습이고요. 넘어선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 자체가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당분간은 아래로는 1950, 위로는 2000선 내에서의 단기 박스권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보이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시장을 끌고 갈 만한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 탄력 자체가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시장을 끌고 갈 만한 업종이나 종목 이런 것들이 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지부진한 이런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코스피보다 좀 더 어려운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할 것 같은데요. 코스닥에 딱히 악재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코스닥만 악재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최순실 사태나 국정농단, 그 다음에 정치적 불확실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코스피는 굉장히 강한데 코스닥만 때려 맞는다? 이 국정 혼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코스피는 멀쩡한데 코스닥만 때려 맞는다. 이것도 아닌 거거든요. 결국에 지금 코스닥, 전 세계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에 지금 코스닥의 문제는 수급에 있다라는 거죠. 이 수급. 즉, 이 시장에서 코스닥을 상승으로 좀 이끌어줄 만한 투신과 연기금 쪽에서의 지속적인 매도 11월 14일부터 자금 집행에 들어오기로 했었던 투신이나 연기금 같은 경우도 이전에 11월 16일 날 한번 들어온 다음부터로는 계속 관망하는 자세로 유지를 하거나 오히려 매도로 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악재가 있다라기보다는요. 사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고 물론 이 하락에 어느 정도 12월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다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겨우겨우 600포인트를 좀 지켜내면서 버텨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600포인트가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지지 라인이 됩니다. 여기를 깨지게 되면은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는 구간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 매도를 했었고 기관들
역시나 매도를 했었고, 외국인들은 제약업종, 휴젤이나 뭐 이런 쪽 시가총액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업종들이 차지하는 비중들이 상당히 크죠. 상당히 큰데 셀트리온은 굉장히 견조한 반면에 나머지 뭐 케어젠, 메디톡스, 휴젤, 뭐 에스티팜, 시젠 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시장이 또 무너지고 조정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업종, 다른 종목들로도 이런 그 투심이 좀 악화되는 흐름들이 좀 전이가 되면서 장 막판에 어떻게 보면 투매 비슷하게도 좀 나오는 종목들별로 투매 비슷하게 하락이 나오는 양상들도 만들어졌던 하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600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반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600포인트를 지켜준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쌍바닥의 형태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지만 쌍바닥의 형태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돌아나가야 쌍바닥이지 무너지면 쌍바닥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끌어줄 수 있는 능력도 결국에는 연기금이나 투신에게 달려있고 여기서 내일부터 아침부터 강하게 매수를 해서 끌어올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쌍바닥 패턴이 만들어지기는 다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다행히 600은 지켜서 마감됐지만 내일 초반부터 연기금이나 투신 쪽에서 적극적인 순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결국 600포인트 지켜낸 것도 하루 이틀 만에 또 무너지는 이런 양상들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이 연기금이나 투신 쪽에서의 뭐 이런 자금 집행, 매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지 한 번 더 우리가 체크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에 한 187 종목이 상승을 하고 상한가 포함 거의 뭐 189 종목, 이 종목이 상승을 하고 930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하루 올라가면은 뭐 올라갈 때는 뭐 900 종목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900 종목이 떨어질 정도로 지금 이 구간 자체의 변동성이 상당히 큰데요. 오늘 이 연기금하고 투신의 영향을 잘 받지 않는 결국에는 이런 개별 종목 테마주들이 또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서현탄 메탈이라든지 오늘은 문재인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DSR 제강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뭐 DGI, 유성 TNS 같은 이런 그 문재인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의 흐름들을 나타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고 반면에 이제 반기문 관련주들은 조금 힘든 양상이었습니다. 뭐 몇몇 종목들은 탄력을 보였지만 뭐 성문전자라든지 이런 것들 초반에 파동 나오다가 또 이렇게 살짝 쉬어가는 양상이었고 그다음에 뭐 금강철강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급등을 나타내면서 파동도 좀 나왔었고 파인디엔시나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또 급등이 나왔죠. 반대로 이제 조금 더 뭐 지엔코라든지 뭐 재룡산업이라든지 재룡전기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좀 조정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뭔가의 악재가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의 시장은 악재가 나와서 떨어지는 거라기보다는 수급이 거의 지금 끊어진 상태에서 조금만 누가 팔아도 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와장창 무너지는 양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을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기관의 역할이고 그거를 잡아주고 또 끌어올리고 회복해 줄 수 있는 것도 결국엔 또 기관의 역할입니다. 지금 2016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뭐 대선 테마주 말고는 거의 움직이는 게 없다시피 할 정도로 참 어렵고 힘든 장입니다. 뭐 제약주를 살 것도 아니고 미디어주를 살 것도 아니고 엔터주를 살 것도 아니고 게임주를 산다고 해서 수익 나는 장세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딱히 이 코스닥의 주도주나 뭐 이렇게 시장을 끌고 갈 만한 섹터는 거의 없다라고 전무후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기댈 수 있는 부분들은 그나마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테마주가 되겠죠. 그래야 조금이라도 수익이 날 수가 있고 수익이 날 수가 있고 시장 대비해서 그나마 좀 긍정적인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고 또 내년을 대비했을 때도 이런 정치 테마주들이 내년에 또 부각이 돼서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그쪽이 또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상황은 결코 하나의 과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과정이 힘들고 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좀 버텨내기가 힘들지만 이 또한 결국에는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버텨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고요. 하루하루 정말 힘든 장이지만 버텨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게 되면 또 회복해주고 들어주는 이런 반등의 흐름들이
또 나타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일 600포인트 이상에서 뭔가의 연기금 기관들이 또 들어주는, 만들어내는 모습들이 나온다면은 다행인데,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또 굉장히 변동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잘 지켜보시고,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뭐 600을 지키느니 뭐 610으로 올라서느니 20으로 올라서느니 이거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연기금이 돌아오면 넘어가는 거고, 돌아오지 못하고 또 쉬어가고 또 눈치만 본다면 또 흔들거리는 거니까는요. 결국에 시장을 올려줄 수 있는 역할, 끌고 갈 수 있는 역할은 연기금이나 투신에게 달려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서 결국에는 얘네들이 들어와야 시장은 올라갈 수 있고 탄력을 보일 수 있고 회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016년 11월 23일 수요일 시황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시황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